예, 오늘 60항쟁 33주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참석하는 성대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바꾼 것 치고는 성대한 이제 편에 속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 현 여권에서도 특히 이제 아주 운동권적인 색채가 이제 강한 그러한 이제 기념식을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항쟁은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 그 이전에도 옛날부터 동학혁명, 무슨 뭐 3.1운동, 뭐 물론 3.1운동 뭐 다 성공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주장이 관철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전에 무슨 그 같은 반열에 있을지 모르지만 홍경래의 난 무슨 난 뭐 그런 년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진압됐었죠. 우리 역사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보적인 생각으로 보면 유럽처럼 이제 일찍이 성공한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늦었다고도 볼 수 있고, 발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현대에 이르러와서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입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또 이번에 4.15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 야당인 미통당에서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인 게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개헌 저지선이 됐다. 200석이 된다면 개헌을 맘대로 한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권이 그럼 개헌을 맘대로 하겠다는, 그게 오해이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 지금의 헌법이 어떤 헌법입니까? 그러니까 이 87년도에 개정된 거. 그 전까지는 헌법 하면은 그냥 독재자에 의해서 그냥 누더기가 된 헌법이라고도 전부 그냥 자꾸 삼선 개헌 무슨 개헌 해가지고 그런 개헌이라고 하고,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뭐 마그나 카르타니 뭐 미국 헌법이 몇백 년까지도 이제 선진국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는 헌법이다. 이래서 참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물론 지금의 뭐 미통당 쪽이라고 해서 자꾸 미통당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뭐 좋은 이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념이 없는 이름 이런 건 사실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그런 정당의 이념이 없는 거, 아무리 이념의 시대 뭐 그런가 같다 뭐 그런 얘기지만 그건 이념 교조주의 시대가 같다는 것이지, 이념이란 것이 없으면 정당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그때그때 실용 아무런 그런 기반이 없는, 철학적 기반이 없는 실용성, 그건 그야말로 기회주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몰입애들의 그러한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야권이라고 미통당 쪽이라고 해서 그 개헌을 물론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맘대로 개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물론 다행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헌법을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국민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강의에도 있지만은 전혀 불합리한 게 없습니다. 무슨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런 임기가 일치가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세력의 그 치우침,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최소 공배수 단위에 맞추도록 그렇게 4년, 5년, 그리고 뭐 법원은 6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만큼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뭐 4년 중임제니 뭐 그런 논의는 쓸데없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촛불혁명 뭐 그것도 성공한 거 아니냐. 글쎄 성공한 거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제 국민적인 운동, 그렇게 87년 60 항쟁인지 어떤 운동처럼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의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거의 없이 그렇게 진행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반대 세력이 있고 그 어떤 추진 세력의 상대적인 적극성에 의해서 돋보인 것이고, 촛불 혁명이란 거는, 그리고 또 그 주장이 그 헌법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체제에 관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뭐 그것이 뭐 헌법 개정이란 해가지고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나라의 어떤 중추, 세력의 중추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육시방쟁이 87년 이전의 헌법이 자주 바뀌었듯이 마찬가지 생각으로 자꾸 자기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자꾸 바꾸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87년 비록 민주화가 됐었지만은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한민족, 중심을 이루는 그런 한민족 중심 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었고, 헌법도 제대로 된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의 의미도 다 살리고 그런 뜻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현 여권이 아닙니다만 뭐 기타 몇몇 여야를 해서 그런 의원들은 자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속은 들여다 보입니다. 헌법을 이른바 한글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까지 바뀌면 이 나라는 완전히 여진족과 외구만의 100% 지배 사회가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한자를 쓰던 이 나라의 어떤 전통은 완전히 무너지고, 헌법에 아마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영어도 아마 집어넣을 겁니다. 그자들은. 그래야만 2000년간의 세종이 합격병 여진족과 왜구를 들여오기 전까지 이어온 전통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여진족과 왜구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이란 것은 어떤 진짜 안 돼서 꼭 바꿔서 원포인트를 하고 그냥 굳게 약속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5년 10년 후에 있을지는 몰라도, 이 헌법을 전반적인 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를 어떤 자기들 소수민족의 뜻으로 집어삼키겠다는, 미국으로 치면은 흑인혁명 뭐 그런 어떤 인권운동 그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바꾸고 미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거다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근본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들 어떤 소수민족 헌법 개정주의자들을 그 뜻에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또 대세가 자꾸 이런 여진족과 외구 출신들이 세력이 자꾸 강해지지 않습니까? 국회 현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1987년 넥타이 메고 신참 직장인으로서 이제 막 사회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의 젊은 30세 전후의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데모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 세대들, 87년 시위를 주동한 젊은 층 세대들, 그 세대들이 죽기 전까지는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는 이 현행헌법은 절대로 개정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합니다.